없어요.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편향성이 또 오염이 돼버리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부분 어떻게 고치는지 사람이 할 방법이 없어요. 그 내부 구조를 모르니까. 연구할 수가 없으니까. 네, 연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재밌네요, 참. 네. 이게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근본적인 앞으로 미래 사회에 심지어 뭐 먹거리 문제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거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네요. 일단 내가 듣기에는 일단 첫 번째 느껴진 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관련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뒤쳐져 있는데 이게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아까 2025년 목표한 그것이 실현됐으면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정복할 수 없는 산이 돼버린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이 속일 수가 없으면 혼란시켜라. 좀 군사 전략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속이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러니까 기만 전략이 제일 좋지만 기만 전략이 아니면 혼란을 시켜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기에 그걸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면 차라리 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우왕좌왕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데 이 챗GPT가 그 자료를 오염시키려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 미래 먹거리 서비스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코 GPT라고 코리안 GPT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누가 추진하고 있죠? 지금 네이버랑 다음이 같이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게 윤석열이가 시시한 걸까요? 모르죠. 무조건 윤석열 만세라고 발표해 하면 그거 나도 왔을 때 그냥 무조건 뭐래도 윤석열 바보 윤석열 만세 이렇게 써요. 그래서 코리안 GPT를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재밌네. 네. 이것도 참 묘하네. 근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런 게 이게 근데 일단은 그 참 신비하면서도 나름대로 이거는 참 오묘 깊이 있는 문제다 사실은. 저는 참 이거 아까 얘기 나왔을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순리가 원래 그런 게 아닌가. 아까 챗GPT 관련해서 이 내용을 듣다 보니까 누가 생각나면 중국이 생각나는 거예요. 중국이. 애초에 중국이 왜 문제가 됐는가 이거. 무려 60년대 70년대 중국은 전혀 지금 같은 문제가 없었어요. 왜? 아예 생산 활동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러시아랑 소련을 무너뜨린다고 중국하고 소련을 사이를 가볍게 해서 이제 이 중국을 이제 경제권에 편입시키면서 오늘 같은 문제는 이미 처음부터 예상돼 있었다. 그 기존의 그 글로벌 리스트들이 그러니까 서구 열강의 그 패권 세력이 원했던 건 중국의 역할이 자기들 시키는 대로 저가 상품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부품만 수급해주면 그 역할만 원했지만 정작 중국 사람들이 그 정도에서 만족할 리가 없죠. 만족할 리도 없고 능력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다. 지금 이거 얘기가 좀 장황이지만 이것만 얘기죠. 지금 이 중국이 문제가 되니까 인도로 대처해봤다 하지만 사실은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말해 인도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안 되냐? 인도는 인프라가 안 받쳐준다. 근데 솔직히 말해 이게 중요한 게 진짜는 인프라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왜 인프라가 안 받쳐주냐 이거 인도가. 카스 제도 때문 아닌가요? 그건 그런 건 다 표면적이고 인프라를 만들 생각을 안 하니까 안 받쳐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인프라 왜 안 만드는데? 다시 말해서 이거는 단순한 인프라 문제가 아니라 인도인과 중국인의 사고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그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이건 근본적인 사고 문제가 애초에 그래서 중국한테 뭔가를 맡기고 돈을 주고 뭔가를 할 때마다 그것은 중국인들에게 엄청난 중국인들의 그 잠재력을 강구한 거였다. 실수했다 처음부터. 애초에 안 주고 어떻게든 할 생각하면서 모를까. 근데 왜 했겠냐 이거죠. 애초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탐이난 거지. 중국이 뭘 하든 다 경제성 있게 체계화시키고, 그 중국은 사업이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런 체계화시키고 뭔가를 체계 있게 만들고 가성비 좋게 만드는 게 중국인의 전문 능력인데. 그에 비해서 인도는 솔직히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싼 거예요, 인건비가. 원래 사회가 워낙 낙후돼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뭔가를 할수록 더 어떤 것도 체계화시켜서 도전할 수 있는 위기가 있는데 그걸 사실 간과했던 것처럼 사실 이 챗GPT도 핵심은 뭐냐 이거죠. 인공지능 아니까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를 발전시킬수록 이것은 인공지능 때문에 범용성이 높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식으로 결국은 자승자박이라고 해야 되나?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형국? 그런 식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고 이거를 충분히 철저히 통제하면서 천천히 나갔어야 되는데 이 중국의 사실 제일 큰 문제는 급성장 아닙니까? 왜 돈 욕심 생겨가지고 이것저것 막 퍼준 거예요 지금 문제듯이. 챗GPT
인공지능도 수많은 사람이 경고했거든. 인공지능 잘못 따르면 큰일 난다.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인공지능이 뭐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거 지금 문제가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예.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4차 산업혁명을 가려면 예. 많은 부분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초보, 그러니까 노가다를 많이 해줘. 초보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필요해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이 챗 GPT가 나오면서 초보 프로그래머가 필요 없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프로그램도 자동으로 짜주는 거예요? 네. 프로그램 자동. 아니, 그러니까 대화만 하고 글만 네. 써주는 게 아니라? 네.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뭐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진 게임 짜줘. 그러면 게임 짜줘요. 오.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솔직히 갤러그 정도는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은, 네. 아니, 뭐라, 아직 그 정도 아니지. 네. 콜 오브 듀티, 그 기존에 네. GT5를 전체로 긁어다가 GTA6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되죠, 그 그게 정도. 단순하게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코드를 짜주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초보 프로그래머들이 없다.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뭐냐면 초보 프로그래머가 나와서 얘네들이 더 실력을 쌓아서 중급 고급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 중급 고급이 많아야 사실은 업무 자동화를 해서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예 돈 든다고 초급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중급 고급은 언제까지 중급 고급 하겠냐 이거. 그 사람들은 은퇴 안 하냐 이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면 아무도 뭘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얘기를 듣는 것도 이것도 재밌어요. 이것도 지금 현재 중국이라는 국가가 있는 경제 문제의 또 본질이에요. 예. 뭐냐면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돈을 긁어 모았지 않습니까? 예. 경제가 발전하는데 예. 그 와중에 정작 중국이 기존의 모든 나라의 저가 상품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 원래 그 기존의 그 경제 패권을 하던 사람들이 중국을 통해서 전 세계 경제가 발전하고 예. 계속 저가 상품 생산하는 나라가 많아지면서 중국도 견제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말 듣는 그런 그 직결에서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이 막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각 나라의 기초 경제력을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중국이. 네, 그렇죠. 예, 제조업을 다 파괴해버린 네. 거예요.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네. 예, 선진국조차도 남아나지 않으니 뭐 후진국 같은 나라들은 다 그냥 기초 그 제조업이 다 붕괴돼가지고 전체 전 세계 경제가 도로아미타불이라고 표현해다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때문에. 그러면서 중국이 더 기세등등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중국이 더 기세등등하고 그 파이가 줄어들수록 중국하고 서구 사회가 충돌을 일으켰어요. 네. 근데 그 상황이 현재 네. 챗GPT 통해서 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챗 GPT의 주요 핵심 기능을 중국은 못 쓰게 막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패권 전쟁 때문에 지금 관련 기술들 다 수출을 금하고 라이센스 못 쓰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챗 GPT만큼은 중국에서 못 쓰게 될 가능성이 커요. 아이고, 참 안타깝네. 아까 말한 그걸 했으면 중국은 10년 안에 붕괴됐던데.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당성이 좋단 말이야? 시진핑 경호 못하겠다. 하자마자, 시진핑 잘 받았다. 딱. 아니, 그런 글 쓰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다 챗GPT가 써준 거야, 이놈. 이러면 중국은 바로 그날로 붕괴되는 건데. 어떻게 똑똑한 척하다. 똑똑한 척하다가 자멸을 건데, 이래.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관련 기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거대 시스템과 연결이 돼 있고 이 거대 시스템을 아무나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만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얘기한 것처럼 주가 부양하겠다고 이걸 갖다가 일반을 풀어놓는데 근데 비슷한 거를 사실은 저기가 있어요. 구글이 먼저 했어요, 사실은. 그게 바로 뭐냐면은 텐서플로우라는 겁니다. 이게 AI를 누구나 쉽게 그 AI의 깊은 지식이 없어도 쉽게 AI를 쓸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랭귀지랑 라이브러리를 만든 거예요, 구글이. 근데 이걸 공짜로 풀었어요. 그러자 이제 이것 때문에 AI 관련된 것들이 막 발전했고 얘기한 것처럼 이 오픈 AI의 챗 GPT 역시 이 텐서플로우 기반입니다. 사실 얘기 들어보면 사실 중국도 경제 발전 진짜 근간은 뭐냐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구 사회가 만들기 힘든 거 일본한테 맡기고 일본이 막 대신해서 막 진짜 반도체도 사실 일본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덩달아서
그 사람들이 근데 일본이 또 커져가지고 막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막 시키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중국을 대신하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중국도 일본이 저렇게 성장하네 우리도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한 것도 있었고